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오늘 오후 3 시에 라이브를 하려다가 지금 라이브 방송이 계속해서 이제 그 스트림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면서 자꾸 끊겨서,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해서 바로 이제 올려서 업로드 시켜서 뜨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라이브가 더 재밌는데 여러분은 실시간 채팅 반응도 제가 볼 수 있고 해서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스트림 환경이 안 좋다니까 유튜브에서.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도 이제 이런 요 오후 3 시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여러분 찾아뵙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 방송 마지막에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 달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중간에도 드리고 요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내일 1월 7일 토요일에 제 인생 최초 강연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아 한국사회통합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국민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내일 1월 7일에 시작해서 2월 11일까지 6주 과정에 10만 원, 참가비 10만 원인 이런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올려드리고 이 밑에 댓글로 주소와 시간, 자세한 사항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첫 번째 강사로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내일 강연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갈등을 넘어서는 상식과 공정의 시대로 가는 국민 참여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내일 이제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강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원고도 다듬고, 써놓은 원고 좀 더 다듬고, 이제 거울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뭐 연습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또 열이 콱 받아서, 야, 이거 정말 이 분노스러운 심정을 공감해 주실 분들은 우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지난 연말에 극단적 선택 소동을 벌였죠. 그야말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아니 뭐 사람 목숨 걸고 이렇게 농담할 일이냐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입원했던 그날 밤에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그런 영상이 그만 저기 어느 기자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런 또 자해 소동을 벌였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아프다고 해서 23일 동안 수사가 중단됐다가 바로 오늘 이제 검찰에 다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온 뉴스는 김만배가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한겨레 신문 간부 A씨에게 아파트 분양금에 보태라고 하면서 6억 원을 줬다는 거죠. 이 아파트 분양금. 여러분, 제가 올해 57살인데요. 제가 2년 전인 나이 55살에 처음으로 제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청약 저축 통장을 젊었을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 높아지는 거 다들 아시죠? 남편이 30대 초반에 만든 청약 통장을 20 몇 년을 무주택자로 사니까 점수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최고점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 점수로 아주 커트라인을 넉넉하게 넘겨서 지금 사는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분양 계약금하고 또 중도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두 부부의 영혼을 다 끌어모으고 그걸로 모자라서 우리 친정어머니 영혼까지 끌어다가 정말 어렵게 이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김만배 같은 귀인이 어디서 탁 나타나서 오 작가 아파트 당첨됐다며? 축하해 하면서, 그러면서 탁 돈을 주면서 이거 내 마음이야, 약속하지만 받아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상상의 나래 속에서만 생각하고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상상의 나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받아 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바로 이 한겨레 신문의 간부급 기자라는 A씨. A씨는 나이는 40대 아니었을까요? 저는 아파트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한 나이면은 저 같은 50 대는 아닐 것 같고 아마 40대 초중반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이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근데 이 한겨레 신문 기자가 김만배 일당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2년 전에 2021년 10월에 남욱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막 이 뭐 사자머리하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검찰에 바로 이제 구속돼서 수사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남욱이 검찰에 얘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남욱이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한겨레 기자의 집을 사줘야 한다고 하면서 김만배가 나와 정영학에게 와서 3억 원씩 가져오라고 했고 실제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욱이 그때 검사한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2021년 10월이 문재인 정부 당시고요. 대통령 선거를 6개월인가 7개월 남겨놓은 5개월이구나. 5개월 남겨놓고 선거운동이 한참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대장동 의혹이 다 이미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선거 방송에 나와서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친 문재인 정부 검사들이 이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남욱한테 이런 진술을 받고도 뭉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오늘 보니까 김만배가 남욱과 정영학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3억 원씩 내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9억 원을 만들어서 한겨레 신문 기자 아무개한테 분양금 쓰라고 줘야 해. 그래야 기사를 막을 수 있어.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욱하고 정영학이 이제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아우 뭐야 이게 정말 하다 이제는 한겨레 신문 기자 부스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숟가락을 얹겠다는 거냐?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그냥 야 우리가 번 돈이 얼만데 그냥 그 정도 푼돈이라고 생각해. 야 주자 줘. 그래가지고서는 막는 게 낫지. 3억이면 1인당 3억이면 싸게 막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이러면서 설득을 했겠죠. 그래 놓고선 김만배는 자기 주머니에서 3억 원을 안 빼고 정영학과 남욱이 낸 3억 원만 6억 원을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웃깁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대장동 스토리가 좀 재미난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으로 받은 배당금이 2,386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당시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돈 받은 기자는 한겨레 신문 기자뿐만이 아니라 2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간부 기자 B씨 그리고 중앙일보 간부 기자 C씨. 그러니까 한국일보 기자는 2020년에 1억 원 받았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는 9천만 원 받았다고 지금 신문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중앙일보 기자하고 한국일보 기자는 한겨레 신문 기자의 6분의 1밖에 못 받았네요. 한겨레 신문 기자는 6억 원 받았는데 한겨레 신문 기자가 위너네요. 한겨레 신문이 제일 무서웠을까요? 기자들 사이에는 지금 이 세 사람 기자들 실명이 다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에서 김만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뇌물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하게 입증되고 나면 다 밝혀질 거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파트 분양금 6억 원 김만배한테 받은 한겨레 신문 기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 이름이 공개가 되면은 이 사람이 그동안 대통령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썼을지 다 알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저는 다 검색해 볼 생각입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지금 이 기자는 한겨레 신문은 지금은 그만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한겨레 신문 기자나 또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에서 청와대 대변인 거쳐서 지금은 민주당 대변인 하고 있는 김의겸 국회의원이나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참 언제 봐도 일관성 있게 역겹습니다. 역겹고 가증스럽죠. 이 역겹고 가증스럽고
인기가 일관적인 이 부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현 서울대 법대 교수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 형태를 상정해 놓고 이것이 노무현의 정신이다. 이것이 진보 좌파가 가야 할 길이다. 가고 있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들 민주화 운동 세력의 우월함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고 정의롭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다. 우리를 반대하는 너희들, 우리를 반대해서 윤석열을 찍고 국힘당을 찍은 너희들은 이 부패한 정당을 지지하는 자들이고 돈밖에 모르는 것들이고 가난한 자와 없는 자, 노동자를 착취해서 가진 자, 부자만 잘 살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들이라.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인간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비난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뼛속부터 다르고 씨종자부터 달라서 다른 윤리적 도덕적인 인간들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는데 그리고는 뒷구멍으로는 다 호박씨를 까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말을 자기들이 안 지켜요. 이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재, 붕어, 개가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로는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래놓고선 뭐 했습니까? 집에 와서는 자기 딸내미가 하지도 않는 인턴 확인서 만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거 조작해서 만들고 그 와이프는 또 자기 딸내미가 하지도 않는 봉사 그거를 동양대 총장이 주지도 않았는데 동양대 총장이 준 표창장이라고 해서 표창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스펙을 7개나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요, 이 그 민주당 지지하는 이 운동권 세력들이 아니 왜 솔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은 누구나 잘 살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또 자식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그래서 그 좋은 학교 졸업한 자식들이 좋은 직장 잡아서 안정되게 사는 거 이거 누구나 다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굴러가는 게 아니죠. 인간이 만든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시스템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그러니까 권력과 시스템의 힘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규제해서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이념을 따라가는 나라는 저 위에 저 이상한 나라 나라 같지도 않은 그 북한이라는 그 저 양아치 집단 저 나라밖에는 없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제 주위에 가끔 있어요. 그 북한이 그래서 좋은 사회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런 말은 하면서 북한에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에 뭐 40, 50에 새로운 데 가서 적응할 수 없어서 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뭐 자식들은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는 비록 여기 이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 한국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자식들 너희들은 북한에 가서 살아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상적인 사회라면. 근데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80년대 학생 운동권의 세계관, 자본주의는 나쁜 거, 우리는 그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려는 좋은 사람, 너네는 나쁜 사람, 세상을 좋은 놈 대 나쁜 놈으로 나눠서 이분법으로 보는 이 80년대 운동권식 세계관,
이 세계관을 지금도 40년이 지난 2020년에 아직도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정권을 뺏은 윤석열 정권, 나쁜 정권, 우리 다시 잡아야 되는 민주당 정권은 좋은 정권, 좋은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면 좋은 국민, 윤석열을 지지하면 나쁜 국민,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한심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뻔했어요. 지난 정권 때 불과 0.7% 차이, 불과 20만 표 차이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 사람들 그냥 계속 살판 나는 겁니다. 뒷구멍으로 검은 돈대로 챙기면서 자기들이 엘리트 직업을 갖고, 대학 교수나 기자 같은 엘리트 직업 갖고 동원할 수 있는 특권을 서로 짬짬이로 또 동원해가면서 서로 도와줘서 자기네 자식 새끼들 앞길은 열어주고, 다른 남의 자식 새끼는 공정한 입시를 치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계속 했겠죠. 그것도 아주 잘난 척하면서 했겠죠. 오만방자하게 온갖 거드름을 다 피우면서, 야,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 만들자는 니들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틀려. 우리는 서민과 약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잘난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뭐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여러분, 딱 1년 전 이맘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그날이 1년 전 2022년 1월 5일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김종인을 캠프에서 내보낸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상황이, 윤석열 후보 그 대통령 지지가 막 하락세를 타고 막 떨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게 12월 그때 한 달인가 전에, 그때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김종인을 꼭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와야 된다. 모셔와서 정권을 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선거에서 진다. 막 난리를 치다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문을 빕니다. 또 뭐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당대표로서의 책임은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기는 선거운동은 안 하고, 그러나 당대표의 권한은 계속 누리겠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 한 달 전이었고요. 그때 전후해가지고 사실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래서 모셔왔죠. 그래서 또 무슨 전화가 뜨네. 그때 이제 결국은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가, 이 김종인 씨가 그때 1월 3일인가 됐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왜 이렇게 저희가 자꾸 떨어지냐, 지지율이 떨어지냐 했더니, 후보가 자꾸 말실수를 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후보한테 얘기했다. 내가 비서실장 역할을 할 테니까, 선대위원장이 아닌 후보의 비서실장 역할을 할 테니까 후보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연기를 좀 잘 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걸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1년밖에 안 된 일이니까 여러분 다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이게 완전 매기는 거지 뭡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기들끼리 얘기해야지, 그거를 내가 이렇게 잘나가지고서는 내 말만 들으라고 대통령 후보한테 얘기했다, 이걸 기자들 앞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가 내보냈죠, 결국 김종인을. 그게 1년 전 이맘때였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그 이상한 노인네는 내보내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만일 윤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천화동인 이 대장동, 이 김만배 일당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바로 검찰이 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모든 수익을 다 불법으로 보고 모두 환수하겠다고 발표했죠. 지금 이 전체 1호부터 7호까지 7명의 전체 배당금 수익은 4,446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동결 좋지 않게 800억 원이랍니다. 검찰이 이 남은 금액도 다 찾아서 전부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와동인 7명 중에 무슨 기자 출신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부산 옆 기장에 스타벅스 건물도 사고 도곡동에 집도 사고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어째 이 사람은 별로 이 사람은 경찰 수사도 안 받고 이름도 매체에 거의 안 오르내리고 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최후의 승자 아닌가 했더니, 그 사람도 자기 그 몫을 다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있는 그러면 최후의 승자는 없는 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20만 표를 더 얻지 못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 최후의 승자가 될 뻔한 기자뿐만 아니라 청화동인 7명 모두가 얼마나 대를 이어 자자손손 이 돈을 갖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3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몇백억 원, 많으면 1,000억 원, 2,000억, 3,000억, 김만배가 2,000억 이라고 했나요 아까? 이 정도면은 3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 사람들의 유전자가 이어지는 한 영원히 편안하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걱정 없이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권 그래도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잡아서 저 사람들 이 운동권 세계관의 환상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으면서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돈도 처먹고 이권도 나눠 먹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카르텔을 만들려고 했으면서 입으로만 주둥이로만 정의 찾고 민주주의 찾고 약자 서민 찾고 노동자가 행복해지는 세상 찾은 저 위선자 무리들이 정권을 잡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처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민주당 이 사람들은 다시는 정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잡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금 현 정권이 계속 다음 총선에 꼭 이겨야 됩니다. 다음 총선에서 이겨서 집권당이 다수 여당이 되어야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안보정책, 민생정책 저 발목 잡는 민주당한테 방해받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 정치 참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내일 강연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